코스코로 가서 결제를 할 때 지정된 딱 한 가지 카드만 쓸 수 있고 아니면 현금 결제를 해야죠. 저는 그게 너무 치사하고 대기업 갑질 같아서 거부감이 심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카드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현금을 이렇게 대충 들고 다니는데 아 참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생각했죠. 현금만 들어가는 최소한 크기의 가볍고 얇은 지폐 지갑을 만들자. 바로 시작할게요. 코스트코 맞춤 지폐만 들어가는 코코 지갑입니다. 그런데 이거 공 치러 나가서 내기할 때 현금 지갑으로 이 코코 지갑의 특징은 얇고 가볍고 한 손에 쏙 들어오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재료를 비슷하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료 잘 보고 준비하고 패턴은 더보기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해서 다운받아 쓰면 됩니다. 이번에 저는 스페인에서 수입한 최상급 양가죽으로 지갑을 만들었어요. 두께는 0.5고요. 아주 얇죠? 그리고 아주 보들보들하고 손에 착착 감기는 가죽으로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먼저 패턴을 이렇게 잘라오면 됩니다. 패턴은 딸랑 2장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보들보들한 겉가죽을 패턴보다 조금 더 크게 잘라주고요. 겉가죽 안쪽 면에 붙일 가죽도 똑같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저는 저 안쪽 면에 붙이는 가죽을 누벅을 썼어요. 돈이 좀 미끄러지지 말라고요. 그리고 겉가죽과 안가죽 중간에 가장 얇은 LB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다 본드칠 해서 말려서 붙여야겠죠. 본드 다 마른 가죽 위에 LB 붙여주고 옆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은 대충 정리해주고 다시 또 LB 쪽에 본드 칠하고요. 말려줄게요. 본드 다 말랐죠? 그러면 붙여줍니다. 완전히 딱 붙게 롤러로 밀어주고 가위로 지저분한 거 정리. 가죽 앞면에서 패턴을 올리고 종이 테이프로 외곽선을 표시해서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 사방 모두 다 그리프로 구멍을 뚫어 놓을게요. 이런 지갑류는 열선으로 장식선을 좀 그어주는 게 예뻐요. 그래서 저는 장식선을 그려주는데 만약에 저런 열선이 없으면 그냥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한 게 예뻐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이번에는 내부에 들어가는 저 칸막이 가죽을 만들 거예요. 먼저 가죽은 두께 0.5mm짜리 보드라운 양가죽이에요. 그리고 50g짜리 부직포를 가져와서 한쪽을 자를 대고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가죽 뒷면에 패턴을 올려서 저렇게 패턴상 딱 각진 부분을 표시해주고 자로 쭉 그어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부직포 반듯하게 자른 쪽을 저 선에 딱 맞게 붙여주면 됩니다. 부직포에 끈적이가 있지만 가죽에 얇게 본드칠을 해서 본드를 말려주세요. 다 말랐죠? 선에 딱 맞게 부직포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 이만큼 본드칠 본드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 붙여줄 거예요.
다 말랐죠? 그런데 본드를 너무 대충 바른 게 티가 나네요. 그죠? 그래도 뭐 저긴 안 보이는 데니까. 저기에 보강 테이프를 부직포선에 딱 맞게 붙여주세요. 요렇게 딱 맞게. 그래서 보강 테이프에 딱 선을 맞춰서 패턴을 저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보이죠? 그리고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볼펜으로 표시하다가 저 아랫부분은 볼펜으로 티가 안 나서 종이 테이프로 붙여줬어요. 그리고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는 게 맞는데 이 선을 중심으로 접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잘라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렇게 접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깔끔하지 않으면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두 다 얇게 본드칠, 그리고 다 마르면 올게요. 본드가 완벽하게 바짝 말랐으면 저 부분을 딱 접어줘야 되는데, 다들 시접 기똥차게 접는 방법 알죠? 전에 제가 영상 올렸었어요. 만약에 모르면은 그 영상 보면서 접어주고요. 보강 테이프 붙인 그 라인에 딱 맞게 자를 올리고 가죽 밑에를 살살 긁어서 가죽을 살짝 세워준 다음에 조심스럽게 자로 탁 덮어주면 됩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예쁘게. 여기는 뒷면이고 앞면에서 이 양쪽 끝에 이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접혀야 돼요. 그리고 롤러로 돌돌돌돌돌돌 완전히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뒷면을 보면 지금 제가 표시하는 부분에 보강제가 보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살짝 보강제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한 1mm 혹은 2mm 정도만 아주 조금만 잘라주세요. 단면을 깔끔하게 만드는 거예요. 까만색 보강제 보이는 거를 다 잘라내면 절대 안 되고요. 자르고 나면 저처럼 보강제가 요만큼은 보여야 돼요. 절대 다 자르지 마세요. 그래서 지갑 쪽에다가 딱 붙여보면 저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어요. 그래야 지갑 안쪽에 붙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만든 내부 가죽에 짠! 요렇게 이름 새겼어요. 불받기가 너무 오랫동안 놀고 있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라인 테이프를 요렇게 붙여가지고 저 윗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새들 스티치 해서 가지고 오세요. 저 부분이 어딘가 하면요, 이게 겉가죽이고 이게 안쪽에 칸막이 가죽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이거예요. 여기는 그 칸막이 가죽 안쪽이에요. 그쵸? 여기에 이렇게 보강제가 보이죠? 그게 정상이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접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를 그대로 뒤집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제가 조금 아까 불받기로 이름을 새긴 게 여기 있어요. 그쵸? 여기가 접은 쪽이에요. 지금 우리가 새들 스티치 하려고 하는 곳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라인 테이프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프를 찍어서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했죠? 엉뚱한 곳에 바느질 하면 안 돼요. 기왕 만드는 거 이쪽도 예쁘게 열선으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확실히 이쁘죠? 그리고 바느질 하기 전에 밑에 구멍을 먼저 뚫어줄게요. 가죽을 패턴 위에 올리고 패턴에 그려져 있는 그 위치를 송곳으로 잘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저만큼 동그랗게 따주는데 저는 갖고 있는 반달 펀치 같은 걸로 뚫어줬고요. 여러분들 꼭 저 사이즈 아니어도 되니까 갖고 있는 거 아무 걸로나 뚫으면 됩니다. 대충 동그랗게 흉내만 내주면 됩니다. 이 색으로 할까? 아니면 이 색? 이거? 아니면 이거? 저도 어떤 색 실로 꼬맬지 항상 고민한답니다. 그리고 실 길이는 여기에 4배. 그래서 새들 스티치해서 갖고 오세요.
그래서 바느질 다 했으면 손으로 이렇게 약간 펴주고 앞에 있는 바늘을 뒤로 보내서 목공풀 조금, 아주 조금 찍 하고 실 묶어서 바짝 자르면 내부 칸막이 가죽은 끝. 이번에는 겉가죽 안쪽 면에서 양면 테이프를 요렇게 붙여주세요. 내부 칸막이 가죽을 이 라인에 맞게 여기하고 딱 맞춰서 잠깐만 붙여주세요. 그리고 종이 테이프 같은 걸로 여기까지 올라올 거야 라는 표시 같은 거 잠깐만 해주고요. 우리가 저 앞에서 미리 구멍 다 뚫었었잖아요. 다시 한번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같은 구멍을 다시 뚫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뚫기 쉬워요.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주세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됩니다. 양면 테이프도 떼어주고요. 이번에는 이번에도 똑같이 여기까지야 표시하고 이쪽도 표시해 줄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붙일 거라 본드칠 할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본드칠 하고요. 끝에만 조금 해주세요. 당연히 이쪽도 본드칠 해야 돼요. 수업을 하다 보면 초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나요? 그거는요. 선생님, 이쪽도 본드 칠해요? 본드 다 말리고 올게요. 여기 본드 칠했고 다 말랐어요. 이거 본드 붙이기 전에 이쪽에 구멍 여기까지야 표시하고 붙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패턴으로 올려도 되고요. 가죽을 대서 여기까지야 라고 나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고 이제 겉가죽이랑 안에 칸막이 가죽을 정확하게 맞춰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이 겉면에서 그리프 뚫었던 자국 똑같이 다시 한번 뚫어주세요.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아까는 그리프로 여기까지 뚫었고요. 지금은 그리프로 여기까지 뚫은 거예요. 알았죠? 이거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긴 한데 중간 점검 잠깐 할게요. 우리가 저 앞에서 구멍을 뚫을 때는 전체 다 구멍을 뚫었었고요. 지금은 여기 이렇게 다시 똑같은 자리를 또 뚫은 거예요. 자, 이제 바느질 하고 완성합시다. 실의 길이는 여기에 4배로 끊으면 돼요. 실 색깔로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색깔로 정착했고요. 비즈왁스로 닦고 가죽으로 다시 한번 잘 닦아주고 실 끼워서 바느질을 하는데 이게 뭔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고민을 해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지금 나처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면 첫 번째 방법은 여기를 먼저 바느질하고 매듭 짓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꼬매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꼬매서 여기서 매듭을 짓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내가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냥 나랑 똑같이 나처럼 한 방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방에 다 돌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예쁘게 하고 싶다면 여기 먼저 바느질하고 매듭 짓고 여기를 바느질한다. 아니면 여기부터 바느질해서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돌린다. 제가 지금 머리가 복잡해진 이유는 저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본드 칠한 곳을 빨리 바느질해야 된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서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요 위에 이 라인을 먼저 바느질 하는 게 좀 더 예쁘게 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갑은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꼬맨 거 잠시 보류하고 위에 바느질을 먼저 해줬어요.
이게 이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듭은 겉판하고 칸막이 칸하고 그 중간으로 빼서 매듭 지어주면 돼요. 암튼 저기 매듭 짓고 아까 꼬매던 거 계속 꼬맬게요. 그래서 안쪽에서 보면 이만큼까지 꼬맸어요. 여기는 겉가죽하고 안에 칸막이 가죽을 같이 꼬맸죠. 그리고 조기에 되게 조그맣게 지금 종이 테이프가 보이죠? 그 얘기인즉슨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겉 가죽만 꼬맨 상태예요. 겉가죽하고 안에 칸막이 가죽을 같이 잡아서 꼬매다가 어떻게 겉에만 꼬매는 거야? 가르쳐 주려면 다 가르쳐 줘야지. 라는 문제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냥 눈치예요. 그것까지 가르쳐주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겠죠?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치껏 하면 됩니다. 안에 펼쳐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기랑 저기랑 쬐끔만 본드칠해서 또 다 말려서 가지고 오세요. 다 말랐으면 이 선하고 이 선을 정확하게 맞춰서 붙이면 돼요. 그래서 붙이고 나면 이렇게 약간 어설픈, 이게 맞나 싶게 약간 이상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면 계속 이어서 꼬매서 매듭 지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다 꼬매서 갖고 올게요. 이것도 바느질 다 했으면 매듭은 가죽과 가죽 사이 저기로 빼서 매듭 지어주면 돼요. 그리고 매듭 지은 곳 망치로 두들겨서 납작하게 해주고 손으로 한번 좀 쭈물쭈물 해주세요. 그리고 가죽 칼로 가죽의 모서리를 정말 눈곱만큼만 찍어서 날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예뻐요. 가죽 칼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에치코트입니다. 기림에 한 번, 후놀이 2번, 기림에 1번 그렇게 발라주면 돼요. 이 입구 부분은 기림에만 2번 아니면 3번 발라도 돼요. 후놀이 안 해도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와, 제가 우리를 너무 무시하네? 그러면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정말 생 초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초보 때는 상상도 못한 사고를 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무시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안에 있는 칸막이 가죽은 우리가 접었잖아요. 그 위는 기림에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혹시 거기도 기림에 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선 있죠? 여기 보이죠? 여기는 기림에 하는 거 아니에요. 가죽을 땡가당 자른 여기만 기림에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어디 기림에 하라고 제가 얘기 안 해줬어요. 정리해 줄게요. 이 윗부분 여기는 기림에만 2번 혹은 3번이고요. 나머지 여기는 모두 다 기림에 1번, 후놀이 2번, 기림에 1번이에요. 알았죠? 요령이 있다면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지갑 형태로 잡은 상태에서 기리매를 바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쁠 거예요. 뭐 각자 알아서 잘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세요. We'll just head down, carry on, 'cause what else can we do but get through? And we'll sing hallelujah, but what is that to you right now? But let's talk in a way that can give us some faith to go round. We'll hold tight as we can when it's better again, and that'll sustain me for now. Ooh. Ooh.
my friend. When we're together again, together again. When we're together again. When we're together again. 와우, 드디어 다 했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하는데요. 만드는 것보다 편집이 20배는 어려워요. 만드는 거 금방 만들었는데 편집이 이렇게 어렵나? 죽을 뻔했습니다. 어쨌거나 완성했고요. 이게 얼마나 조그맣고 얇고 가벼운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앞에 카드 칸이 없어서 좀 맹숭맹숭해 보이는 거는 맞는데요. 뭐 내가 원하는 건 카드 넣는 게 아니었으니까 현금을 넣어 볼게요. 현금이 저렇게 딱 들어가요. 여유분이 없이 그냥 들어가요. 현금 맞춤으로 만든 거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딱 그 사이즈예요. 딱 조만한 사이즈. 현금만 들어가는 사이즈. 저기에 카드를 넣으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카드 칸이 폭이 그만큼이 안 나와서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만들 수 없어요. 저기는 오로지 현금만 들어가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한번 해볼게요. 이게 5만원짜리로 100만원이거든요. 저 돈 많죠? 뭐 이 정도도 뭐 거뜬하게 들어가네요. 이 정도면 됐죠 뭐. 엄청 가볍고요. 엄청 얇고요. 부드럽고요. 딱 펼쳤을 때 안에가 좀 맹숭맹숭해 보이는 거 말고는 흠이 없어요. 한번 따라 만들어 보세요.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니기는 최고네요. 이거는 카드 칸이 들어가는 지갑이거든요. 그거랑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요. 저 정도 사이즈가 차이가 있어요. 훨씬 작죠? 저 반지갑도 큰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어쨌든 자, 여러분들도 제 블로그 가서 패턴 다운 받아서 만들어 보세요. 편집하기 힘들어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다음에 또 예쁜 거 뭐 만들까 고민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무리 편집하기 싫어도 할 건 해야죠. 여러분들 다 만든 다음에요. 저렇게 반 접어서 가벼운 걸로 살짝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하루 정도 놔둬야 저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가벼워서 제가 무게를 재봤어요. 완전 대박.